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요 셀프 세차 원포인트 레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K5 까만색 세차하는 거를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는 영상을 찍었고요. 그 영상 말미에 혹시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가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우연치 않게 또 일산에 살고 계시는 차주분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오늘은 K7을 가지고, 하얀색 K7을 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차주분 잠깐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기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K7 차주입니다. 네. 예, K7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입니다. 32살이신데 K7을 새 차로 뽑으셨다. 네, 뭐 금수저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주 멋진 하얀색 K7인데 이 차는 지금 뽑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3개월 됐습니다. 12월 초에 3개월. 진짜 따끈따끈한 신차네요. 그죠? 이게 2020년형 K7 이름이 뭐죠? K7 프리미어. 프리미어.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죠. 예, 아주 멋진데, 블랙 디테일을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신차 뽑고 나서, 뽑고 나서부터 세차 어떻게 하나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다가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포인트 레슨, 신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세차를 하는데 네. 처음 이제 제 나름대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하는데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네. 제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래서 좀 신청해서 배워보려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네. 뭐 셀프 세차 계속 해오셨으니까 3달 정도 해봤는데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네. 궁금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배워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 실제로 뭐 세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의 한계와 직접 이제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다르니까, 오늘 이제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뭐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셔도 좋고요. 오늘 저랑 같이 세차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물왁스만 사용을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개월 정도 셀프 세차를 하셨지만 페인트 클렌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실런트를 한번 발라보면 일반적인 QD랑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게, 블랙 디테일 영상 많이 보면 막 휠도 먼저 닦고 막 물도 마음껏 이렇게 쓰시는데, 실제로 오너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이렇게 카드 찍고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좀 궁금하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마이온 게러지에서 시간제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세차를 하지만, 저도 중간중간에는 그냥 일반 세차장에서 카드 찍고 세차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조금 줄이면서 세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순서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차주분께서 가지고 계신 세차용품을 한번 같이 보면서 그 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주분이 갖고 계시는 세차용품을 지금 요 앞에다가 뒀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혹시 모자란 것은 없는지 아니면 선택을 잘 하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버킷이 보입니다. 이 버킷은 용량이 몇 리터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20리터로 20리터. 예, 뭐 크기가 적당해 보여요. 뭐 20리터를 선택하신 거는 이유가 있으세요? 큰 게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예, 큰 게 좋은 게 맞고요. 지금 그립 가드를 2개나 사셨어요. 이거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사셨을 것 같고 네네. 왜 두 개나 사셨어요? 그 처음에 이제 네. 투버킷 세차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네. 어떤 다른 유튜버 영상 중에서 처음부터 이제 투버킷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버킷 투 그립카드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차후에 하나 더 뭐 구매할지 그건 고민 중입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투버킷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버킷으로 다시 회귀한 그런 건데 맞아요. 버킷을 두 개를 쓰면 이론적으로 제일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두 배로 힘든 게 아니라 한 3배는 힘든 것 같아요. 두 개씩 끌고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버킷에 투 그립카드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립카드를 하나를 쓰면 좀 불안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실험도 해봤는데 그립카드 하나 썼을 때랑 두 개 썼을 때랑 오염물이 올라오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신 건 너무 잘하신 건데 여기서 하나 제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이 안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그립카드가 이 안에 넣었을 때 이 안에서 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끼면 잘 안 놀아요. 근데 문제는 두 개를 끼면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버킷이 올라갈수록 이게 넓어지니까 두 번째 이 그립카드는 이렇게 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이 안에서 놀면 이 안에서 와류가 생겨서 오염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인터넷에 뭐 벨크로 이렇게 찍찍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기다랗게 리본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 하나가 뭐 한 2,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여기 한 4군데를 두껍게 이렇게 좀 감으신 다음에 여기다 딱 끼시면 안 움직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에다가 제가 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게 싼 가격에 이렇게 딱 고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원버킷의 투 그립카드 잘 선택하셨고, 자, 세차용품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워시미트가, 이거는 워시미트가 아니라 이제 패드라고 하죠. 미트는 손을 넣을 수 있는 것, 손을 넣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패드라고 부르는데, 요게 보면 이게 폴라베어인가요? 퓨어스타 맞나요? 예. 요게 그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되게 안전한 그런 미트인데 잘 사셨고요. 색깔을 이렇게 구분하신 거는 어떤 이유신 거예요? 이제 흰 거는 네. 상부 쪽에 세차하고 네네. 이거는 하부 쪽에 하려고 두 개를 구매했어요. 그렇죠. 이게 섞이면 안 되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사실 때는 꼭 색깔이든 뭐든 뭐 형태가 됐든 제품이 됐든 구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흰색은 오염이 잘 보이니까 내가 체크를 하기 용이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있다면 주로 밝은 색을 상부 밑으로 쓰시는 게 안전하고, 하부 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좋은 거 좋습니다. 아무튼 두 개 했고요. 지금 카 샴푸도 하나 골라 오셨어요. 블루믹스 제품인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거의 가득 차 있어요. 네, 한 두세 번밖에 안 하셨나요? 네.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1대 600에서 1대 1000의 희석비, 굉장히 고농도네요. 아무튼 이 제품 사셨고, 지금 드라잉 타올을 사셨는데, 지금 드라잉 타올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제 트위스트 드라잉 타올인데 큰 거 한 장이 있으세요. 요걸로 드라잉을 다 하시나요? 아니면 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지 않으세요? 네, 약간 모질한. 그쵸. 요 타올이 되게 좋은데 하나 가지고는 K7을 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불편하시면 하나를 더 사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더 사실 때는 얘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큰 판, 본넷이나 루프 이런 데 한번 닦으시고, 조그만 거는 이제 옆면을 한번 닦으시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있고, 요 밑에 보면 이제 각종 조그만 타올들, 이제 뭐 왁스 할 때 쓰시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유리 타올인 것 같아요. 유리 타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세정제 사셨고, 또 이제 가죽이 있으니까 또 가죽 보호제 이런 것도 사셨고, 자이몰 이 제품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가격도 괜찮고.
보면 이제 레자 왁스는 타이어에다가 바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왁스, 이제 물왁스 사용하시는 제품 같은데, 물왁스도 분명히 간단하고 그리고 안 쓰는 것보다 분명히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실런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다목적 세정제, 이거는 뭐 휠이나 타이어 닦으실 때 쓰시나요? 아니면 언제 쓰세요? 아니 근데 제가 샀긴 샀는데 네.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사셨을 때는 그래도 어딘가는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필요하다니까. 네, 그렇죠. 그냥, 네, 그냥 하나 일단 사나 봤는데 네. 제가 루틴으로 하는 세차에서는 역할이 없군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세차 뽑으시고 세차 용품 사실 때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으니까 왠지 갔는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본적인 거를 사시고 하다 보면 이거는 뭘로 닦아야 되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그거를 추가해서 사시면, 샀는데 안 쓰게 되는 경우가 확실히 좀 줄어들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엄청 많이 샀는데, 다목적 세정제는 오늘 타이어를 닦는데 사용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불수원 제품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다목적 세정제가 타이어를 닦는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용도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세정제. 휠과 타이어 세정제가 있으시군요. 이게 있으니까 얘가 더 역할이 없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제품이 있는데 타이어만큼은 오늘 한번 다목적 세정제를 써볼게요. 이거 뭐 안 쓰면 아깝잖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뭐 브러쉬들도 있으시고 타이어 어플리케이터도 있고, 뭐 나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차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장비로 세차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볼 거고, 저번 K5 차주님께서는 세차 경험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리딩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차주님께서는 그래도 셀프 세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고 하시니까 평소에 루틴대로 하시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하면 카드를 내가 적게 찍으면서 할 수 있는가, 그거에 초점을 제가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버킷에다가 물을 담아줘야 하는데요. 보통 셀프 세차장을 가도 버킷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셀프 세차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개수대로 가셔서 버킷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자, 지금 버킷에 한 70% 정도 물만 받아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샴푸를 넣어줄 겁니다. 샴푸를 아까 넣어줬을 때 희석비가 1대 600에서 1대 1000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20리터라고 치면 여기 보면은 권장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오염이 있을 때, 심할 때는 좀 더 많이 넣어라, 결국 그런 얘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석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기준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계량을 잘 안 합니다. 계량 잘 안 하고요, 그냥 편하게 이 정도. 예. 느낌으로. 향이 좋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여기다 고압수를 뿌려서 거품을 내주는데, 이제 고압수를 쏜다는 얘기는 세차장에서 카드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섣불리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세차할 준비가 다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오케이, 할 수 있어. 시간이 딱 이제 확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고압수로 여기를 거품을 내줄 거고요. 제일 먼저. 그거에 이어서 바로 차량 외부에다가 고압수를 쏴줄 거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바꿔서 폼건까지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카드를 찍으실 때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분 30초에서 5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여기다 쏘는 게 한 20초 아니면 끝나요. 20초 한 다음에 잠깐 꺼야 됩니다. 왜냐면 고압수 나온 상태에서 이거 빼면은 난리 나요. 이제 거품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에 스톱 버튼, 정지 버튼이 다 있거든요. 그 정지 버튼 눌러도 시간은 계속 가요. 근데 물은 꺼집니다. 그래서 거품을 내준 다음에
정지 버튼 누르고요. 네. 그럼 물이 꺼졌죠? 뺀 다음에 다시 고압수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쫙 뿌려줍니다. 그게 전체 고압수를 뿌리는 게 한 3분 정도가 걸려요. 보통.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차주님께서 해보셔야 돼요. 3분 정도 쫙 천천히 고압수를 다 뿌려준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다시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폼건으로 바꿔서 하셔야 되는데 개인 폼건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개인 폼건이 없고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폼건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걔는 아마 카드를 다시 찍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압수까지만 할 수 있게 3분에서 3분 30초 정도만 카드를 찍어 놓으시고 고압수까지 마치신 다음에 바로 카드 다시 찍으시고 폼건으로 누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버킷 안에다가 거품을 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거품을 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노즐이 물 안으로 먼저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밖에서 누르면 다 튀고 난리 납니다. 자, 안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요거 꺼주시는 게 바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빼셔야 됩니다. 끼신 상태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고압수를 쏘셔야 되는데 당연히 고압수 쏘는 법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위에서 아래로 쏜다. 위에서 아래로 쏜다라는 거는 기억하시고 루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처음에는 시범 좀 보일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염물들이 좀 보이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둬서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고압수를 뿌리시면서도 오염이 좀 많은 곳은 조금 더 많이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초보자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게 요 휠 하우스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엄청 더럽잖아요. 여기도 고압수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고압수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뿌려 보실게요. 자, 고압수를 다 쏘셨어요. 차주님께서는 개인용 폼건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시뮬레이션은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폼건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고압수를 다 쏘신 다음에는 잠깐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개인용 폼건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카드를 찍으실 때 시간을 한 1분 30초 정도는 남겨둘 정도로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압수 끄고 이거 노즐 빼가지고 다시 폼건 끼고 쏘는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차주님께서는 개인용 폼건이 없으시니까 오늘 처음 한번 써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통에다가 한 500ml 정도의 물을 담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여기 사용하시는 샴푸를 넣을 건데요.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폼건에다가 넣는 샴푸는 뭔가 되게 특별하고 뭔가 좀 다른 제품일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폼건에다가 넣는 샴푸는 이제 윤활력보다는 거품이 많이 나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샴푸들이 많고 이렇게 버킷에다가 넣는 샴푸들은 이제 밑으로
해야 되니까 윤활력을 조금 더 치중을 하는 편인데 같이 쓰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폼건에다 넣을 때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거품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략적으로 감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폼건도 쓰고 버킷도 쓰면 샴푸 소모량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넣고 나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 주시고, 자, 폼건을 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모양새는 조금 제품마다 다르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폼건을 한번 쏴 볼게요. 자, 이제 차 전체에다가 폼건을 뿌려줬고요. 이제는 미트질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세차장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대로라면 폼건을 뿌리고 고압수를 한번 헹구시고 나서 미트질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폼이 올라간 상태에서 미트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물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뭐 차 망쳐진다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고압수를 쏠 때 거의 대부분의 오염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만약에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폼건을 쏘고 고압수를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최초 고압수를 쏘기 전에 APC나 다목적 세정제로 오염이 심한 부분을 뿌려주고 나서 고압수를 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샴푸는 중성이고 세정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폼건을 뿌린다고 해서 오염물들이 안 떨어져 나가던 게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알칼리성인 다목적 세정제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더러운 경우라면 아까 최초 고압수를 쏘기 전에 분무기에다가 다목적 세정제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고압수를 뿌려주시고요. 폼을 올린 다음에 미트질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미트를 중간중간에 그립가드에다가 잘 문질러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미트질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압수를 한 번 또 아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분명히 효과적이고 미트질을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고압수만 뿌리면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니까 결국에는 카드를 딱 2번만 찍으면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폼건 뿌리기까지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트질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린스할 때만 이제 고압수 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미트 두 개에 하부랑 상부랑 미트를 구분하셨는데 먼저 상부랑 하부랑 미트를 버킷 안에다 넣어서 얘네들이 그 샴푸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트질을 한번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네. 이렇게 한번 짜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다. 처음에 유리부터 닦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네. 보통은 제가 아까 고압수를 쏠 때도 위에서 루프부터 쐈잖아요. 미트질도 사실은 위에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미트질로 이 오염물들을 닦다 보면 아까 여기 사시견을 이렇게 쭉 짜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물이 벌써 이렇게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닦았던 오염물들이 다 이 밑으로 사방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닦으시면 나중에 여기 닦은 게 여기 오염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루프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쭉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본 게 버킷에다가 여기다 놓고 빼실 때 한번 이렇게 쭉 짜가지고 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방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질질질질 흐르더라도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샴푸 물이 많이 머금은 상태일수록
윤활력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쓰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짜주시는 거는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 미트 자체가 샴푸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내가 굳이 짜주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샴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일자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는 한번 썼으니까 그립까지에 힘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닦으시는 게 좋을까요? 루프 저 반쪽을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하세요. 저는 루프를 완전히 다 끝내놓고 유리로 가는데요. 그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 와이퍼 밑에도 네. 유리가 있잖아요.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신 다음에 얘를 확 열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좀 더 깨끗해지겠죠? 이렇게. 요 밑에도 플라스틱 트림들이 있는데 요 트림들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있습니다. 보통 저는 할 때 저거를 와이퍼를 올려놓고. 네. 와이퍼로 올려놓으면 좋은데, 제일 좋은데, 이게, 그리고 세차 끝날 때 다시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자국 안 남아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건 뭐 개인 취향입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미트질을 할 때는, 힘을 주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거기까지 하시는군요. 상부 밑으로는. 네. 지금 여기까지만 미트질을 하셨고, 요 밑에는 지금 안 건드리셨어요. 요거는 이제 하부 밑으로 나중에 닦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케이. 가시죠. 평소에 하시는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촬영 중에 있어서 약간 꼬이신 겁니까? 지금 동선이 원래 앞유리 원래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루프 하셨고 앞유리 하셨고 본넷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앞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휀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갔어요. 이게 뭔가 흐름이 약간 이렇게 막 중구난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차주님은 나는 원래 이렇게 했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초반이시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루프 하셨잖아요. 앞유리 했잖아요. 루프, 본넷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지금 앞문 하셨다가 휀다 하셨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되게 힘드니까 결국엔 내가 버킷을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나중에 까먹지 않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넷 타신 다음에는 휀더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한 바퀴를 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앞범퍼를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앞문까지는 하셨잖아요. 그럼 요 뒷문부터 요렇게 돌아가시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지금 패드가 물을 잘 먹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쭉 떨어지죠? 네. 엠블럼 주위를 미트질 하실 때는 털이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끝에. 요런데 엠블럼 요런데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요런데 하실 때는 힘을 좀 약하게 해주시면서 미트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아예 안 가시면 이 엠블럼 주위가 되게 때가 많이 낄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브러쉬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트질을 하실 때도 이렇게 살짝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세게 하면 털이 확 빠지면서 이렇게 걸려요. 네,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트질 할 때 물이 쫙 나와서 이렇게 퍼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K7 이번에 이 앞에 그릴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릴보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꼼꼼하게 닦으시네. 원래 그렇게 닦으시는 거야? 아니면 카메라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열심히 원래요? 훌륭합니다. 예. 그릴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네, 그죠? 이제 거기까지 하면 상부까지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상부를 다 하시고 나서 하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상부 하부를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에 오염물이 많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하부를 하면은 오염물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쵸, 이 버킷 안에 많이 모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상부를 먼저 닦고 나서 한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하부 미트를 가지고 똑같이 한 바퀴를 네. 돌면 되겠죠, 이제. 예. 그거 해보세요. 그 밑까지. 훌륭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데까지도 역시 훌륭하십니다. 역시 디테일러셔. 이거 닦을 때 네. 반대손으로 이 차를 짚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지금은 완벽하게 깨끗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짚으면 안 되기는 합니다.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힘든데. 짚을 땐 짚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거기까지. 차를 아끼시는 마음이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미트질 하시는 걸 보면, 상부 하부를 나누실 때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이게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헷갈리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제 나름대로 네.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딱 보이는 점이 아니라 한 이쯤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차주님께서 나는 기억할 수 있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경계 있잖아요. 이런 크롬 라인. 얘를 경계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부터 난 더럽기 때문에 하부로 치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부는 여기까지 닦고 하부는 여기부터 닦는 거예요. 요렇게 띠가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안 헷갈리신다면 상관없고요. 그게 좀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크롬 라인이나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를 경계로 삼으면 헷갈리지 않게 닦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미트질이 끝나셨습니다. 힘드시죠? 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미트질 다 끝내고 나서 여기 지금 버킷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절반 이하로 나와. 그쵸? 이제 그립 가드가 거의 이제 깐당깐당할 정도로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샴푸물을 많이 써서 충분히 써서 다 쓰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짜고 이러면 평소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20리터 샴푸물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미트질까지 하고 났는데도 물이 하나도 안 줄어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20리터 뭐하러 만들었냐는 거죠. 이렇게 샴푸물을 만든 거를 다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머금고 미트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트질은 완료된 상태지만 휠은 아직 못 건드렸어요. 여기서 고압수를 쏘고 또 휠을 하면 돈이 좀 더 들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휠을 봤는데 아직은 휠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여서 오늘은 브러싱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쓰고 계신 그 다목적 세정제로 타이어만 세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잡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목적 세정제랑 타이어 브러쉬 그 두 개만 좀 가져와 보시겠어요? 그 보통 그 휠을 닦으실 때 미트질을 하고 나서 하시나요? 아니면 미트질 하기 전에 하시나요? 보통 하기 전에 미트질 하기 전에. 그러면 버킷을 전혀 안 쓰시겠네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제가 이제 홈을 뿌리고 네. 뿌린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여기다가 물을 좀 받아와서 네. 이걸 이제 좀 씻어가면서 네네네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또 휠이나 타이어용 또 버킷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트질을 먼저 하고 나서 휠 타이어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버킷도 하나밖에 없으시고 네. 그리고 따로 물을 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사실 버킷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얘를 씻어줘야 되니까. 근데 미트질을 안 하신 상태에서 얘를 해버리면 더러워진 버킷을 가지고 나중에 미트질을 해야 돼요. 그게 더 안 좋거든요. 만약에 두 개 중에 그나마 차선책을 찾으라면 미트질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물은 차체에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휠하고 휠 닦으실 때 쓰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이걸 쓴다고? 원래 저라면 버킷을 따로 쓰는 게 좋지만 이제 하나밖에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트질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트는 일단 빼시고요. 버킷에서 얘는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립가드도 하나는 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이제 샴푸물로 이제 활용해서 쓰는 건데요. 이 다목적 세정제로 타이어에다가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에도 한 2번 정도 뿌려주시고 거품이 나네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는 되게 폭이 넓잖아요. 근데 또 얘를 이렇게 쓰기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지금 휠이 이게 19인치 같은데 이 사이드월이 되게 좁기 때문에 사실 이런 브러쉬로 쓰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욕조 청소하는 브러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 모가 이렇게 짧은 애가 있거든요. 좁은 애가. 그런 애를 쓰시면 요런 타이어에는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휠 브러쉬 자체가 좀 작은 거. 타이어를 닦으실 때는 조금 빡빡 닦으시면 됩니다. 이 불소원 이거 다목적 세정제가 향이 되게 좋네요. 이거 무슨 주스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타이어 브러쉬를 하실 때는 타이어 브러쉬가 굉장히 뻣뻣하기 때문에 휠에 건들지 않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브러쉬가 작은 브러쉬를 쓰면 내가 휠을 안 건드리면서 닦기가 좀 더 용이해요. 얘는 커갖고 이게 피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닦아주시고 나머지 휠과 타이어를 한번 차주님께서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네. 세차장 가면은 네. 물을 이제 한번 받아서 한번 하고, 그러니까 폼한 다음에 휠이랑 타이어 닦고 네. 얘를 비우고 다시 물을 받아서 하긴 하거든요. 다시 비운 다음에 미트질 하기 전에 그렇게 하신다.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왔다 갔다 버킷을 가지고 물 다시 새로 담고 이러는 그 시간에도 사실은 증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이거는 지금 따로 버킷에다가 물을 담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뭐 선택은 차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제 미트질까지 완료를 하고 고압수까지 쐈습니다. 이제는 이제 드라잉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드라잉 하실 때 보통 에어를 사용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압축 에어로 먼저 불어내시고 그 다음에 드라잉을 하시는 편이세요? 자주 가시는 세차장이 좀 이렇게 야외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네, 야외에 열려 있는. 그런 공간에서 드라이를 하실 때 만약에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괜찮지만 여름철이 돼서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얀 차지만 타올로 먼저 닦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증발이 빠르니까요. 오픈되어 있는 장소고 직사광선이 있다면 차양막이 있어도 금방 마르거든요. 여기는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에어로 먼저 쓰시고 나서 드라잉 타올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름철이고 야외에 있는 세차장이라면 제일 큰 부분 본넷, 루프, 트렁크 쪽은 일단 먼저 타올로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에어를 쏘신 다음에 마지막에 타올로 다시 마무리하는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에어로 틈새를 먼저 불어주시고 저기 에어건이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저쪽 에어건으로 요 반쪽 차주님께서 하시고 제가 요걸로 여기 반쪽 하고 그 다음에 타올로 드라잉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어까지 다 싸줬고요. 이제는 타올로 마무리 드라잉을 할 차례입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드라잉 타올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요. 요 타올로는 사실 전부 다 닦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주님께서는 이 타올로 드라잉을 해주시고 저는 가지고 계신 저 조그만 타올 중에서 상태가 좀 괜찮은 걸로 좀 측면 쪽을 드라잉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드라잉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혹시 뭐 제안 드릴 사항이 있나 한번 볼게요. 루프부터, 네.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뭐지? 드라잉 타올을 하실 때 이렇게 끄는 형태로 이렇게 닦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어디서 이게 남들이 일단은 타올을 꽉 눌러서 닦는 거는 위험한 거는 뭐 이게 당연히 알겠죠.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차량 외부에 큰 오염물은 없는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타올이 기스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오염물들이 굴러다니면서 타올을 눌렀을 때 오염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더러웠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덜 조심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닦으셨지만 물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끌다 보면 물기 자체가 제대로 안 닦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스는 안 날지 몰라도 이 물들이 증발하면서 워터스팟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잉 타올을 하실 때 어떻게 닦냐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잡고선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내 팔 전체를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닦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닦으시면 조금 더 깨끗하게 닦여요. 물기가. 그러면서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꽉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이게 더러운 표면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닦아보세요. 네. 그리고
측면을 닦으실 때 뭐 이게 타월이 크잖아요. 타월을 큰 거를 이제 이렇게 닦다 보면 이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얘를 요령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크기를 좀 작게 만드신 다음에 한 손으로는 요 끝을 잡으시고요. 한 손으로는 이렇게 손바닥을 만들어서 내 손바닥이 타월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 손바닥으로 쓱 요 표면을 만지시면서 닦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 바닥에 끌리는 거 없이 닦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그 핸드 쪽을 드라이잉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드라이잉 타월이 요 타이어에 닿지 않게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닦기는 했지만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도장면보다 깨끗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차주님 이제 드라이잉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틈에 있는 드라이잉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근데 차주님께서 저한테 문틈에 있는 오염물은 어떻게 닦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문틈에 오염물들이 쌓이죠. 당연히 외부에 있는 오염물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내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오염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이제 들어온 게 이제 보이는데 정석적인 방법은 거기도 물을 뿌리고 브러싱이나 APC를 뿌려서 다목적 세정제를 뿌려서 닦는 게 가장 정석인데 그렇게 하면 고압수를 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부로 막 물이 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타월과 그리고 QD, 그러니까 물왁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효과는 다목적 세정제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있는 오염물은 고착되어 있는 오염물들은 많이 없어요. 보통 이제 외부에 있는 오염물들이 조금 들어와서 유입되는 정도니까 사실 그 정도만 해도 한 2번, 3번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차를 할 때 어차피 이 문 틈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시잖아요. 그때 QD를 같이 이용해서 한 2번, 3번 정도만 닦아주면 안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요. 오늘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 뭐 세차하는 사람들이면 다 한다는 C로 시작하는 마트에서 사신 타월이 있는데 요거를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얘가 한쪽 면은 조금 이렇게 털이 길고 한쪽 면은 이렇게 좀 털이 얇아요. 그래서 오염물을 닦아낼 때는 털이 좀 긴 면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새 거 쓰실 때 요 태그는 띄시는 게 좋아요. 얘가 되게 거칠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딱 하면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쓰시고 자, 물왁스 좀 꺼내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완전히 지금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얘가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오일을 흡수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물에 적신 다음에 꽉 짜줍니다. 그러면 약간 수분이 있겠죠? 그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얘도 보면은 빨리빨리 흡수가 안 돼요. 네, 잠가 주시겠어요? 자, 요렇게 젖어 있는 타월을 우리 걸레 짜듯이 자, 됐고요. 자, 요렇게 젖어 있는 요 면에다가 물왁스 쓰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흔드세요. 그래서 하나, 둘, 요 정도만 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문을 여시면 이제 이 안에 이제 물기들과 오염물들이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여기 QD가 발라져 있는 상태예요. 얘로 물기를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쓱 닦아주세요. QD를 여기다가 그냥 물로 닦아도 되는데 QD를 바르는 이유는 윤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윤활력을 높여줘야 이 오염물을 닦을 때 상처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닦으실 때 이 도어 트림도 같이 닦아주시고, 원래 QD는 도어 트림에 플라스틱에 발라도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좀 더러워졌죠? 오염물이 닦이면서 요 위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죽은 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죽은 전용 제품을 쓰시고 물기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 물기도 닦으면서 같이
오염물도 보호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휴대를 발랐기 때문에 약간의 보호력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수빈님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이게 물기를 한번 꽉 짜주고 나서 닦았을 때 흡수력이 훨씬 좋아요. 그냥 말라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까지. 이거 뭐야? 요 밑에는 잘 안 닦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썼잖아요. 더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또 다시 휴디를 한 번, 두 번 발라주시고, 포도향 좋다. 자, 여기도 열은 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더럽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QD를 또 이용하시면 이 도어잼 쪽에도 발수력이 생겨서요. 다음번 닦으실 때는 더 쉽게 닦으실 수가 있어요. 더 아래쪽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요 반대편 도어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트렁크도 해야 되는데, 트렁크도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이 휴디를 자, 젖은 수건에다가 휴디 2번 해주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닦다 보면 이제 이 타올이 너무 물기를 많이 먹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짜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시고 자, 모든 세차 과정, 기본적인 세차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드라잉까지 완료를 했고 문틈까지 닦으셨어요. 근데 제가 드라잉을 하면서 곳곳에 뭐라 그럴까 조금 타르 자국이라든가 오염물들 그리고 그간 조금 쌓여 있었던 워터 스팟들 때문에 그 리플렉션이 조금 탁해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QD는 그러니까 물왁스는 사용하는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보호하는 보호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염물들을 완벽하게 막아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세차로는요. 이렇게 일반적인 세차로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들을 닦는 게 이제 페인트 클렌저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페인트 클렌저는 이건 도도주스라는 곳에서 나온 슈퍼내추럴 마이크로 프라임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는 아주 미세한 연마력이 있습니다. 근데 연마력이라고 해서 놀라실 필요 없어요. 뭐 도장 많이 까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미세한 연마력이기 때문에 이걸로 도장면을 깎으려면 이거 몇 년을 닦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안전한 제품이고 이 제품으로 오늘 트렁크를 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페인트 클렌저는 폴리셔, 그러니까 광택기를 이용하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다 광택기를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이렇게 테리 어플, 극세사 어플과 이제 이 페인트 클렌저를 가지고 위에 있는 오염물들을 조금 지워내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칭찬이 더한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 볼 건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일단 여기 노란 점들 네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르 자국들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자, 먼저 어플에다가 이렇게 똑똑똑 한 요 정도 네. 하고 나서 제가 들고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포개 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을 가볍게 계속 닦아 주시면 되거든요. 볼게요. 많이 없어졌는데 완벽하게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게 안 나가네. 약간의 가압이 필요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로 닦아내신 다음에 이 타올로 버핑을 해주면 벌써 닦을 때 뽀독뽀독 소리가 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 아까 오염물들이 꽤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네, 네. 사실 이걸 사람의 손이 아니라 폴리셔를 이용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 뭐 이것도 여러 번 하면은 다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차주님께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딱딱 짜가지고 요 옆에 부분도 다 지워지는지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 해보세요. 요 까만 점, 예,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약간의 가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없어지네요. 그죠? 주황 색깔 그것도. 네, 없어지는 게 보이죠? 네. 페인트 클렌저가 모든 오염물을 다 지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거의 그냥 실생활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오염물은 지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트렁크 한번 다, 전체 한번 다 해보실게요. 여기도 있고, 트렁크 쪽에 뭐가 많네요. 그죠? 자, 여기 타올로, 여기 보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뭔가 매끈해진 것 같은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죠? 이게 묵은 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닦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본 건데, 멈춰.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크롬 라인의 요 끝에 물때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게 보이시죠? 트렁크 쪽에는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이런 물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런 데에도 페인트 클렌저를 쓰면 좋아요. 이거는 더 안 묻혀도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한번. 톡, 톡, 톡 해준 다음에. 이 페인트 클렌저가 집에서도 쓸 수 있어요. 집에 이제 막 그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에 막 묵은 때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닦아주시면 점수 따기가 좋습니다. 유부남이 살아남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닦아줘 볼게요.
뭔가 크롬 라인이 엄청 빛나는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페인트 클렌저를 이용해서 묵은 때를 완전히 또 제거를 해줬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네. 막 오염물이 지워지는 게. 자, 이렇게 지워낸 아주 깨끗한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왁스나 실런트를 발라야겠죠. 원래 그동안에 차주님께서는 물왁스, 그러니까 뿌리고 닦는 형태의 제품을 써 오셨는데, 제가 촬영하기 전에 여쭌 게 있었잖아요. 제가 쓰는 제품 중에 혹시 써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냐라고 얘기했더니, 화면에서 봤던 이 실런트 혹은 고체 왁스를 쓰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는 실런트입니다. 액상 실런트. 액상 실런트랑 고체 왁스는 성격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광도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액상 실런트를 발라보시고 이제 해보시는 거를 배워보실 거예요. 자, 실런트를 바를 때는 이런 어플리케이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페인트 클렌저는 마이크로파이버, 그러니까 극세사로 되어 있는 그 어플을 썼고요. 요거는 그냥 스펀지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쓰시기 전에 잘 흔드시고, 그래서 이 정도. 잠깐, 예.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본넷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자, 본넷에다가 바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그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바르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여기를 이렇게 차체를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조그만 원을 그린다.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정도 바른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해서, 요렇게 뭔가 발라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발라져 있는 게 요 반 이렇게 놓고 반.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반을 바르시는데요. 바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실런트나 고체 왁스나 요런 거는 얇게 바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되게 두껍게 발린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지만 이게 발렸나 안 발렸나 보일 정도잖아요. 이게 적당한 겁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우와 저거 발랐다 할 정도로 하면 많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바르면 버핑할 때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얇게 바른다. 그리고 바를 때는 꽉 누르지 않고 가볍게 바른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쪽에서 한번 발라보세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주시고, 자, 폭에서 네, 옆에서 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본넷은 다 발랐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페인트 클렌징을 했던 트렁크 상판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해드릴게요. 많이 힘들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반반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왁스나 실런트를 바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경계면 있잖아요. 유리하고의 경계, 네. 다음 판하고의 경계, 뭐 플라스틱 이런 쪽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끝까지 다 바르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데 묻으면 허옇게 이게 나중에 뜨거든요. 그럼 보기가 좀 싫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닦으면서도 조금씩 펴발라지니까 너무 꼼꼼하게 안 바르셔도 됩니다. 이게 발수력이 네. 떨어지면은 네. 그 도장면 보호력도 떨어졌다라고 그게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가 바른 실런트나 QD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확 눈에 띄는 게 발수력이고요. 그 이외에는 내가 이게 만져봤을 때 촉감,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도장면의 느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만져보면 차이가 있구나 없구나로 이제 미로 짐작할 수는 있는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아는 방법은 발수력이 제일 보편적이죠. 그래서 발수가 죽었다 그러면 아, 이제 거의 수명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이제 차량 전체에다가 다 왁스를 발라줬으니까요. 이제 버핑이란 걸 할 겁니다. 버핑이라 함은 발라놓은 왁스를 닦아내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요. 흔히 뭐 이제 광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버핑을 하실 때, 왁스 버핑을 하실 때는 타월이 사실 좀 중요해요. 부드럽고, 그리고 버핑이 잘 되는 타월을 쓰시면 아무래도 작업이 좀 더 편해지고요. 물왁스는 사실 타월에 따라 특성을 잘 안 따지지만, 이렇게 실런트나 고체 왁스는 타월을 뭘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온 타월인데,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털도 조금 더 길고요. 요런 타월을 쓰면은 조금 더 작업이 쉬워요. 그래서 아까 발랐던 순서대로 이제 버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핑을 하실 때도 요령은 같아요. 힘을 주실 필요 없이 이렇게 힘을 전혀 주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내가 닦는 곳을 보고 이게 정확하게 닦이는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 벌써 그 슬립감이라 그러죠? 도장면에서 전해져 오는 그 슬립감이 확 느껴집니다. 지금 요 작업한 그 소너스의 이온 코팅 실런트는 작업성이 아주 좋아서 사실은 이렇게 발라놓고 밥 먹고 와서 닦아도 돼요. 그 정도로 작업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흰 차는 바른 데가 티가 좀 잘 안 나기 때문에 닦으실 때 좀 이렇게 빛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집에 주차해놓고 봤는데 안 닦은 데가 보인다든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닦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타월로 닦으면 이제 느낌이 어떠신지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닦으시다가 면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힘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자, 아까 발랐던 그 순서대로. 예. 이거를 이렇게 예. 다 뒤집고 8면을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타월 더 있으니까 타월을 자주 안 뒤집어 주면 잘 안 닦여 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조금 덜 닦인 데가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런 데가 없는지를 잘 보면서 닦으셔야 돼요. 오케이.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써 오시던 그 무락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느껴지세요? 훨씬 그 슬립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훨씬 더 뭐랄까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네네. 예. 광이 달라졌다라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광은 제가 잘 그쵸? 광은 그렇게 뭐가 이렇게 확 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없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왁스를 광을 내기 위해서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왁스를 광을 내기 위해서 바른다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도자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잖아요. 로션을 바르는 건 얼굴에 광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보습하고 이렇게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왁스에 너무 지나치게 좀 뭐랄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실망감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막 왁스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 하는 왁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사시는 분은 엄청 대단한 걸 기대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냥 사정에 맞게 좋은 제품 사서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저는 실제로 100만 원 넘는 왁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써보니 부질없더라. 네. 자, 이제 모든 세차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실런트까지 발라보시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도 광도가 좀 달라 보여요. 차가 때깔이 좀 달라 보여요. 어떠셨어요? 예. 저도 해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이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한번 해보니까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실런트나 고체 왁스도 할만하죠? 네. 네. 그리고 되게 슬립감도 좋고 네. 때깔도 좀 나고 해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실 거죠? 네. 네.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세차 일련의 과정을 한번 해보셨어요. 처음에 가지셨던 의문들, 막 핸드폰에다가 질문하실 거를 준비까지 해오셨어요. 엄청 꼼꼼하신 분인데, 어떻게 오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예, 진짜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긴 시간 동안,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세차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진짜 차를 아끼시는 게 저한테 전해졌어요. 이분은 정말 차를 아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도 알려드리면서도 되게 즐거웠고, 앞으로 오늘 알려드린 거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만드셔가지고, 정말 소중하잖아요. 둘도 없는 내 차잖아요. 내가 직접 이렇게 가꾸시면서 오래오래 아껴주시면서 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셀프 세차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원포인트 레슨,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로 하얀색 올뉴 K7을 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나도 내 차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간단하게 의사를 밝혀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